번째, 우리의 언어 생활 이대로 좋은가에 대해 통계 포스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남북 대화로 평화 통일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로 우리는 대화와 협력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북한과의 교류와 대화에 대해 배우면서 우리는 북한 언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분단된 시간이 길었던 만큼 북한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분단된 북한뿐만 아니라 어른들과 아이들과의 대화에도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는 우리들만의 언어가 있는데 급식체라고 불립니다. 급식체는 급식을 먹는 세대, 즉 10대들이 사용하는 무체라에서 붙은 명칭입니다. 급식체를 사용하면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이해하지 못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쓰는 급식체와 낯선 북한말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이번 설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의 언어 생활과 북한말에 대해 알아보는 설문지를 만들어 조사해 보았습니다. 우리 학교 6학년 학생 97명에게 설문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급식체와 북한말의 뜻을 적게 하여 그 결과를 점수로 나타내어 보았습니다. 급식체는 97명이 10문제씩 총 970문제를 풀었는데 643개를 맞추어 정답률이 66%인 반면 북한말은 970문제 중 340개를 맞추어 정답률이 35%로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이 결과를 보았을 때 6학년 학생들은 북한말의 뜻을 잘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급식체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이 계속 쓰기 때문에는 32명으로 33%, 재미있어서 라고 응답한 학생은 29명으로 30%, 표준어보다 사용하기 편리해서 라고 응답한 학생은 20명으로 20%가 나왔습니다. 기타 의견으로 잘 모르거나 모른다고 놀림당할까봐 쓴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13명으로 14%가 나왔습니다. 친구들과 재미있게 사용하는 의도로 급식체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급식체의 문제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한글이 입하게 된다 39명 40%, 세대 차이 32명 33%, 안 좋은 말을 배운다 17명 18%로 부정적인 의견이 96%이었습니다. 문제가 없고 창조적인 언어라고 답한 의견이 5명 5%로 소수의 학생이 급식체 사용에 긍정적인 답을 하였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급식체 자체에 관심이 없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친구들이 4명 4%였습니다. 이 질문으로 친구들이 급식체가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로 북한 말에 대해 내용을 알 수 있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내용을 알 수 있었다는 71명 73%로 북한 말에 대해서 낯설지만 어느 정도 뜻이 통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22명 23%도 어느 정도 나와서 북한 말이 많이 낯설게 느껴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북한 말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북한 말이 어렵고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33명 34%로 가장 많았으며 말이 다르다라고 답변한 학생도 23명 24%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또한 이상하고 신기하다 15명 15.5%, 순 우리말이다 14명 14.5%로 북한말에 호기심을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응답 결과를 보면서 58%의 친구들이 북한 말을 우리가 쓰는 말과 많이 다르고 어려워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게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30% 정도 되는 친구들이 북한 말에 대해서 신기하게 느끼고 우리 외래어를 쓰지 않는 순 우리말로 이루어져서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섯 번째로 북한말과 급식체가 만나면 대화가 가능할지에 대하여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라고 응답한 학생은 82.5%였으며 어느 정도 통할 것이다 라고 응답한 학생은 17명, 17.5%로 나타났습니다. 문제없이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없었습니다. 급식체를 사용하면 대화가 되지 않을 거라고 친구들이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네 번째 질문과 여섯 번째 질문을 생각해보면 급식체가 아닐 때는 73%의 친구들이 어느 정도는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나 급식체와 북한말에 대해서는 17.5%만이 어느 정도 통한다고 응답하였고 전혀 알 수 없다는 23%와 82.5%로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보아 친구들도 급식체 같이 유행하는 언어는 나중에 평화 통일이 되고 나서 북한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급식체보다는 올바른 언어 사용을 한다면 의사소통이 더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남북 평화 시대 우리가 해야 할 노력에 대하여 질문해 보았습니다. 통일이 되기 전 서로의 언어에 대하여 공부해야 된다고 응답한 학생은 77명, 79.4%의 학생이었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은 아무도 없었으며 통일이 되고 나서 생각해도 된다는 친구들이 12명, 12.4%로 나왔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서로 노력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질문의 응답을 보면서 평화통일 시대에 우리가 서로 언어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설문으로 우리는 북한말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같은 한글인데도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신기하지만 생소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뜻을 모르면서 유행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말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급식체 같은 유행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습관도 들인다면 통일 후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생기는 혼란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뉴스에 보는 평화통일 시대가 다가오려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대해서 더 조심하고 서로의 말을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으로 통일을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